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기 안 먹기, 혹은 과자나 인스턴트 같은 건 안 먹기, 혹은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피해서 좋은 공기를 맡기 위해 시골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피부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인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샤워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올바른 샤워 방법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각질층 관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 핵심은 각질층의 보존이라고 했죠. 각질층의 보존,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각질층, 우리 피부 겉에 있는 가장 딱딱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별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밀잖아요. 때를 밀 때 벗겨내는 게 뭐냐면 각질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벗겨냈던 건데,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됐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질층이라고 하니까 천시받았는데, 피부 장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같은 건데 말이죠. 그래서 각질층 보존이라고 하면 각질층 보존 그런데 피부 장벽의 보호라고 얘기한다면 환자분들이 그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피부 장벽의 보호는 각질층의 보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토피에서 각질층을 보존하는 두 가지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안 긁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워를 줄이고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에 닿는 시간을 줄여서 각질층이 보존되게 하는 거죠. 안 긁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면서 아토피는 알레르기가 줄어야 되고 피부의 습진이 줄어야지 덜 가렵게 되는데, 특정 부위만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들은 긁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손목, 팔 내측, 발목 같은 경우죠. 그래서 긁어서 잘 안 낫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긁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피부 각질층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샤워랑 관련되거나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긁는 행동들은 직접적인 외상인 거고, 각질층을 유지 못하는 행동들이 존재하죠. 즉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줬다 구부렸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쪽 부위가 계속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엉덩이에 아토피가 눌려서 안 낫겠죠. 아니면 넥타이를 매는 회사원이 목에 아토피가 있는데 와이셔츠 때문에 자꾸 마찰이 되겠죠. 내가 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동작 때문에 손상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각질층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동작 중에서 해당되진 않지만 각질층 보존에서 쉽게 간과하는 게 바로 샤워입니다. 샤워. 물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토피 피부염에서 각질층 관리 핵심은 각질층이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각질층이라는 게 뭐냐는 건데, 각질층은 피부의 구조를 알면 되겠죠. 피부는 진피와 표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진피긴 한데 실제로 그걸 보호하는 건 표피죠. 그래서 표피층은 4가지 층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깔린 엄마에 해당되는 기저층, 그 위에 해당되는 유국층, 그리고 유국층이 점점 커져서 과립 형태로 넓어지는 과립층, 그리고 그 위에 딱딱하게 죽어버린 각질층이라고 했죠. 각질 모세포가 기저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질층으로 점점 성숙해서 딱딱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게 바로 각질층입니다. 즉 표피층이라는 건 결국은 각질을 어떻게 만들어서 단백질로 딱딱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그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각질층이죠. 즉 그래서 표피층은 각질층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각질층을 벗겨내는 게 문제가 되는데, 가장 벗겨내지 않고도 손상받는 게 바로 샤워입니다.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물에 각질층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5분만 샤워를 하면 각질층은 물을 다 포함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층이 물에 불어버립니다. 마치 딱딱한 구조물이었는데 물을 먹으면 스폰지같이 유들유들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 구조물이 약해지니까 손상을 받죠. 어떻게?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벗겨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때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때가 피부 장벽의 핵심 요소인데 샤워를 오래 하기 때문에 손상을 받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대부분 샤워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왜?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아프기 때문에 샤워기를 오랫동안 따뜻한 물로 해서 피부를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30분 막 이상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피부가 편안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드라이기로 막 피부를 지지는 분들도 계시고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뜨끈뜨끈하게 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따뜻하게 하면 가려움증이 일시적으로 줄게 되겠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관문 이론이라고 했죠. 따뜻한 강박 때문에 가려운 감각이 못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려움이 잠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샤워를 해야지 각질층을 보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5분 이내의 샤워입니다. 무조건 샤워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5분 이내의 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머리를 우선 감습니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그리고 얼굴도 씻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감는 시간과 세면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리고 양치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5분 이내 샤워가 가능합니다. 대체로 샤워 시간에 오래 걸리는 이유는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그리고 멍 때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감고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보통 환자분들이 그러죠. 매일매일 샤워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저는 2번씩 하고 3번씩 하는데. 그런데 아토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샤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샤워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줄여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할 때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가려움이 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샤워 횟수를 더 줄이고 물수건 같은 걸로 접히는 부위라든지 이런 사타구니 부위 같은 걸 닦아서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생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각질층은 보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얼굴에 과도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샤워를 하냐면 머리를 감고 세안을 하죠. 그리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그 5분 샤워조차도 샤워기 꼭지를 머리에다 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얼굴에 계속 물이 닿죠. 그러면 각질층이 그것도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머리를 감고 세안을 가볍게 한 다음에 샤워기를 들고 몸으로 하라고 합니다. 몸만 쭉 샤워를 하고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에 아토피가 심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자주 씻지 말고 그 위생 타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손바닥 같은 걸 닦아주고 버리고 하는 것들, 이런 디테일한 관리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샤워를 할 때 어떤 물로 할까요? 물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찬물로 샤워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찬물로 해야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뜨거운 물만 아니면 미온수면 충분합니다. 겨울철에 찬물로 어떻게 샤워해요? 두 번째는 도구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때타올 같은 걸 쓰면 안 되고 손으로만 가볍게 그냥 러빙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정제를 써도 되긴 하고 물로만 샤워를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때가 많이 생기는 분은 세정제를 이용해서 접히는 부위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걸 닦아주고 몸 같은 경우는 물로만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아토피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각질이 때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각질이 때로 변한다는 건 피지와 엉겼을 때인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지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때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샤워하지 않아도 때가 생기지 않고 각질이 다 부서지는 건조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토피 환자분들은 어떻게 샤워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5분 이내 샤워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과도한 샤워를 피하고 정말 자주 하는 것보다는 드물드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더워지니까 샤워를 자주 할 수밖에 없지만 겨울철은 자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샤워할 때도 샴푸나 양치, 세안 같은 걸 먼저 하고 들어가서 5분 이내에 샤워를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도구 같은 걸 쓰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해주고 세정제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